시청자와 김유중 아나운서의 외신보이기 왜 따라하세요? 아니 턴이 없길래 재미로 따라해봤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뭘까요? 최근에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금리가 우리 우려했던 것들, 전쟁에 대한 우려들이 완화가 되면서 4월 이제 중순 넘었으니까 조금 네.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하반기에 대한 힌트를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오, 하반기 힌트요? 네, 특히나 지금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냐? 물론 트럼프가 중요하죠. 네, 제일 중요한 근데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베센트입니다. 아직 연준 의장이 제대로 이제 들어오지 않고 있고, 맞아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아직 모르고. 네. 그 가운데서 경제의 중심축을 잡는 사람이 베센트니까. 다음 주에 케빈 워시의 인사청문회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베센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면서 하반기 힌트들을 좀 잡아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올해 초,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금리 인하 몇 번은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란에서 전쟁이 터지자마자 인하는 무슨 인하야, 인상이겠지 이런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그래도 PPI가 발표가 되면서 인플레가 또 그렇게까지는 아닌가? 공급자들이 지금 당장은 전가를 안 하고 있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전쟁이 종료되면 뭔가 달라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려가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진짜 멀어진 건지 시장의 고금리 늪에 빠진 건지 2026년 하반기 전망을 이야기하는 외신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기사입니다. 다우존스에서 올린 기사인데요. Iran war's economic shock wave is expected to get even bigger.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간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목할 단어는 shock wave예요. 좀 유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격파예요. 그래서 폭발이 터지면 그 폭발보다도 그 충격파, 파동이 더 큰 충격을 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이란 전쟁이라는 충격이 유가도 급증시키고 또 물가까지 끌어올리면서 시장 전체, 경제 전체를 흔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려면 인플레, 물가가 잡혀야 하는데 물가가 다시 뛰면서 연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꼭 집어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이 시장,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죠. 고유가가 온 이유는 이란 전쟁 때문이다. 그건 확실하죠. 그쵸? 그럼 이란 전쟁이 풀리면 유가는 바로 내려올 수 있냐?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냐? 일단 지금 4월 15일 수요일 기준으로는 $80 후반까지 내려왔어요, 일단. 네, 근데 저는 이제 $80 중반 밑으로 내려가기 쉽지 않을 거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네. 일단은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수급 불일치 상황이 있었고, 그쵸. 그다음에 정유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타격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재개하는 시간이 또 필요할 거예요. 네. 그래서 유가가 지금 당장 다시 70불, 60불 이렇게 내려가는 건 쉽지 않다. 80불대 중반이면 일단 인플레이션은 있어요. 그렇죠? 우리한테 인플레이션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도하는 이유는 뭐냐? 네. 호르무즈 해협은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압력밥솥이었다. 압력밥솥. 언제 터지게 터졌다 이런 말인 거예요? 압력밥솥에 네. 압력을 가하는 세력들은 이란과 트럼프의 충돌이었죠. 네. 압력은 계속 가해지고 있었어. 네. 근데 어느 순간에 터지죠. 네. 말 그대로 터져. 압력만 계속 가해지면 터져. 근데 어떨 때 우리가 압력을 조절할 수 있죠? 밥이 다 익었을 때? 김 빠지면. 김 빠지면 지금 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죠. 네. 김 빠지는 거의 전조가 뭘까요? 아이씨, 이런 거였어? 이런 건가? 아니지. 아니에요? 호르무즈가 막혔을 때 제가 압력이 높아진다고 말했잖아요. 네. 그 압력이 높아지는 거에 압력이라는 게 뭘까? 단순히 전쟁에 대한 기대감일까? 전쟁에 대한 우려감일까? 3차 대전 날 수 있다는 그 우려감일까? 아니에요. 네. 유가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가 원유 재고 바닥이 나고 그래서 공급망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게 그 밥솥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김이 빠지는 건 뭐예요? 김이 빠지는 거는 그럼 충격이 없나? 유가 괜찮나? 이런 건가? 호르무즈에서 네. 배가 나오면 김이 빠지는 거예요. 왜? 원유가 돌기 시작하니까. 네. 전 세계 피가 도니까. 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어제 30적 도나 나왔다고 맞아요. 얘기했죠. 그러면 김이 빠지잖아. 그러면 전 세계 유가나 이런 것들의 압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괜찮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좋은 거예요. 4월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오늘 시장이 좋고 시장이 안도하는 이유는 지금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전혀 없진 않지만 네. 그래도 압력이 빠지면서 유가가 안정될 수 있을 만큼 김이 빠져서 돌고 있으니까 이 원유가 돌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이 안도하고 있는 거죠. 뭔가 흐르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종전 기대감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협에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결국 문제가 돼요. 왜? 동남아는 지금 이미 원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동남아 원유 부족한다고 할 때 동남아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엄청 비싸지겠죠. 아니 생산이 안 되지. 아. 코로나처럼 생산이 안 돼. 생산부터가 안 된다. 네. 그럼 공급망 충격이 2022년처럼 올 수도 있다. 그때 너무 심했어요. 봤는데 네. 지금 피가 돌고 있잖아요. 네. 원이라고 하는 검은 피가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2020년 같은 공급망 쇼크는 아니다. 아니다. 네. 그럼 시장은 안도. 안도하죠. 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트랜지토리라고 얘기하죠. 일시적이야. 오. 그렇죠. 네. 연준에서도 이거는 일시적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 음. 원래는 의심했단 말이야. 그전 일시적이야라고 했더라도 시장이 흔들렸죠. 근데 호르무즈에서 배가 나오자마자 일시적이네. 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이어질 때 미국에서 아까 시작하자마자 가장 중요한 사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베센트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Besant says that should wait and see before lowering rates. 지금 wait and see가 미국 경제에서도 정책을 이야기할 때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라서 정말 쉽지만 기억해야 돼요. 바로 관망, 기다리고 봐라, 관망입니다. 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튀는지 마는지 연준이 관망, wait and see 하는 게 제일 맞다라고 쐐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경제에 아주 그냥 딱 눌러붙는 걸 막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embedded, 고착화되는 걸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하반기에도 일단 지금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개 속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디서 말했는 줄 알아요? 어디서 이야기했을까요? 탑이 나와 있는데 세마포. 세마포? 이게 다보스 포럼처럼 미국에서 만든 이런 그 경제 지식 포럼 같은 것들이에요. 네. 몰랐어요, 저. 세계 지식인들, 그다음에 경제인들이 가서 포럼을 같이. 저도 몰랐어요. 오. 기사를 보니까 세마포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네. 마포에 뭐가 생겼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세마포라고 하는 새로운 포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얘기를 했어요. 재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했죠? embedded. 네, embedded가 원래 뭐죠? embedde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며드는 거야.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 들어봤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많이 다 안 다뤄도 네, 내장? 잠재되어 내장되어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얘기해요. 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이 경제에 내장돼 버리는 오. 그런 상황. 내가 왜 영어를 설명하고 있어? 재밌다. 네. 그런 인베디드 되는 상황을 안 될 거야. 네. 잠깐 왔다가 쑥 사라지는 거지. 아. 그냥 우리가 먹었다가 네. 싸는 것처럼 이거만. 잠깐 왔다가 싸는 거지. 이게 네. 내 내장 지방으로 오진 않을 거야. 쌓이면 안 돼, 이런 거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지만 네. 그렇게 안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재무장관이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연준에 의해서 재무장관이 얘기하고 있고 또 베센트가 나서면 베센트가 이렇게 구두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면 실제 행동도 같이 뭔가 해요. 이런 금리 제어를 하기 위한 행동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까지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리고 또 보면 금리 인하 스케줄 안개 속인데 섣부른 금리 인하는 사실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 금리 인하는 저는 거의 어려울 거라고 봐요. 유동성 현황, 우리는 이제 계속 유동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작년에 시장이 좋을 거라고 매일경제에서 계속 얘기했던 네. 거 3조 호황 3조 호황. 기억나세요? 세계가 낮아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세계가 낮다. 기억나요? 유가, 유가, 금리, 여기 적혀 있잖아. 달러. 네, 환율. 네. 유가와 금리와 환율이 낮으면 좋은 건데 이거는 반대 작용이 필요해. 이게 세계가 높은 상황에서 네. 시장이 흔들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낮아지면 네. 시장의 압력, 이게 과연 압력이 어떻게 됐어요? 슈퍼 힘이 빠지겠죠. 그렇죠. 그럼 네. 시장은 어떻게 돼? 빠지겠죠. 안도하면서 올라지겠죠. 네. 그게 언제 있었냐면 2024년, 2025년에 있었던 거예요. 오. 2024년 미국이 먼저 달렸고 2025년에 우리가 달렸던 게 이 압력. 우리는 강달러가 2025년 초까지 이어졌잖아. 네. 그러니까 이 약달러의 효과는 없은 상태에서 저유가 저금리 효과는 미국이 먼저 누렸고 네. 금리가 늘었으니까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누렸단 말이야. 그런데 이란 전쟁이 있었어.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어떻게 했어요?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올라갔죠. 금리는 다시 올라갈 것 올라갈 같고. 것이 우려가 네. 있었고 실제 시중 금리는 올라갔고 그쵸. 환율은 달러가 강세로 갔죠. 네. 그러니까 3조 호황이 리버스 됐잖아. 다시 원점으로 갔으니까. 그럼 네. 시장이 흔들리는 게 일단 당연했죠. 그런데 이게 또 끝난대요. 그럼 다시 얘네가 슉 하면서 미니 시장이- 3조 호황 가능한 거지. 네. 근데 아까 유가 레벨 자체가 올라갔으니까 네. 시장이 그래도 경계감이 있다. 금리 인하된 기대감 후퇴했죠. 그래도 미니 3조 왜 눌렸던 만큼의 반작용은 나올 수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이러면 유동성은 일단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에서 연준이 작년 말에 프로그램을 작동했던 게 있어. 여갈피 우리 얘기했던 생각나요? 기억나요. 여갈피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네. 여갈피가 끝나면 지급준비금이 건드려져. 지급준비금이 건드려지면 은행들이 쓸 돈이 사라져. 네. 은행들이 쓸 돈이 사라지면 뭘 할 것 같아요? 빌리겠죠, 오늘. 아니지. 돈 갚아 빨리.
나 돈 없어. 빨리 돈 갚아. 채권 주심, 채권 대출을 주심. 회수래. 대출 회수. 채권 주심 말고. 채권 주심은 돈이 없을 때가 아니고 너 묻어놨으니까 너 돈 빨리 안 내놔 이런 거고. 삐질 거예요. 채권 회수. 회수, 예. 네, 만기가 됐을 때 연장 안 해주고 네. 네, 회수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급준비금이 감소할 것 같으니까 네. RMP라고 하는 걸 작동시켰어. Reserve Management 프로그램? Purchase. 아, 네. 네, Purchase Order. 그래서 리저브를 관리하기 위해서 아. 산다. 뭘 사? 단기채. 단기채를 사준다. 누구한테 사줄까요? 정부? 은행. 은행? 이 채권을 들고 있으면 네. 내가 돈을 쓸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그냥 유동성을 만들어준다고요. 은행들한테.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RRP는 지금 없으니까 네. 은행들의 버퍼가 없으니까 RMP를 작동해서 은행들이 돈을 쓸 수 있게끔 여유를 만들어준다. 그게 작동한 게 이제 RMP 시스템이었고 네. 그걸로 인해서 유동성은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이후에 우리가 11월 이후에 시장이 안정되고 급등했던 것들을 볼 거예요. 네. 그리고 계속 그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동성에서는 큰 이슈는 없다. 그리고 미국이 기다리는 게 하나 있다. 4월 15일. 4월 15일. 텍스가 납부가 끝나면 사람들은 이제 돈을 냈으니까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돈이 여유가 생기는 가장 큰 주체가 하나 있죠. 세금을 받으니까 또 그렇지. 받는 사람은 여유가 생기겠죠? 그쵸. 그 정부. 누구죠? 정부. 네. 그럼 정부의 계정은 뭘로 잡히죠? TGA. 맞아. TGA 계정이 찼어. 그럼 네. 이걸로 또 쓰겠죠. 본격적으로 4월 이후에 쓰겠지. 네. 그럼 이게 RMP랑 TGA랑 작동을 하면 유동성은 어느 정도 오, 풀리겠죠. 해소가 되겠네요. 근데 유동성이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은 괜찮아. 근데 이슈는 좀 아직 있어. 이슈가 아직 있다. 하반기에 두려운 이유가 있어.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실물 경제에 대한 힌트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Crucial home selling season off to a sour start amid rising mortgage rates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노란색으로 표현했거든요. sour가 편의점 가면 그쵸? 신나, 짱쳐요 이런 sour이에요. 근데 이게 시다란 말도 있는데요. 또 다른 단어거든요. 분위기나 상황이 틀어졌다, 엉망이 됐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다 매한가지잖아요. 시다든지 틀어졌다라든지. 그래서 3월과 4월은 이제 통상적으로 미국의 최대 주택 거래 성수기라고 해요. 한국도 성수기였잖아요. 3월, 뭐 9월 입학 시즌 앞서서. 근데 모기지 금리 때문에 이 시작부터 아주 시큼하게 엉망이 되어버렸다. sour start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자가 높아서 부담이라서 이사도 못 가고 지갑도 닫으면서 하반기 소비 경제까지도 꽁꽁 얼어붙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들어오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네. 두려움이에요. 뭐냐면 금리가 기본적으로 내려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가 내려오지 않으면 네. 가게들이 이런 게 있어요. 막 조금만 버티면 돼.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있으면 버티잖아. 네, 우리 네. 조금만 더 견디면 금리 내려가고 이제 우리 이자도 좀 덜 내고 괜찮을 거야. 근데 금리 안 내려가. 한참 안 내려가는데. 네. 그럼 버티다 어떻게 돼? 그럼 뭘 줄여야지. 뭘 줄여야지. 에라이 나돈 안 갚아. 설마. 진짜로. 진짜 그래요? 그래서 신용대출 지금 신용카드 대출 네. 연체 늘고 있고 학자금 대출 연체 늘고 있고 네. 실제 대출 연체 늘어나는 게 늘고 있어요. 아니 쓰는 거 줄여야지 연체를 하면 되나? 이자 갖고 쓸 돈도 없으니까 생활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먹긴 해야 될 거 아니야. 밥 근데 먹어야 돼. 물가 어떻게 됐어? 물가. 물가가 올라가면 돼. 그럼. 더 비싸진대. 먹는 것도 비싸진대. 근데 난 월급 늘진 않잖아. 그럼 발랑 들어 누워야지 뭐 그럼 어떡해요. 그니까 터지는 거야. 아. 대출 문제들이 터지는 네. 거야. 근데 경기는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는 상황은 그대로야. 하반기에. 물론 이후에 내려가겠지. 트렌드2라고 하니까 내려가겠지만 그래서 금리는 안 올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문제가 사라졌어? 맞아. 안 사라졌잖아. 네. 근데 안 사라진 상태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게 문제야. 그 모순적인 상황을 알겠죠. 네. 네, 여기서 잘못해서 금리를 내려버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올라가. 아.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유정아나운서 이제 물가가 네. 한 3% 올라갈 것 같아. 네. 그럼 뭐 할 것 같아? 그럼 오늘 살 수 있는 다 사야죠. 굳이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현실화시켜. 아. 이해되죠? 네. 그리고 유정아서 이제 매일경제 가서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월급을 인상하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네. 네. 월급 인상이 돼. 그럼 네. 월급 인상이 되면 기업은 또 어떻게 돼? 기업은 또 힘들죠. 가격을 올려야지. 네. 월급 올렸으니까. 네. 그럼 이게 선순환,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잖아. 네. 악순환. 그게 무서운 거야. 기대 인플레이션이 무서우면 그거야.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섣부르게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지. 다 죽어. 그러면 금리는 인하도 못해. 네. 근데 지금 보니까 하반기 경제는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어. 네. 소비는 꺾일 수밖에 없어. 이 상황이 됐잖아요. 네. 이게 모순적인 상황에서 딜레마가 온 거지. 아까 주식은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미니 3조 상황이 됐으니까 그쵸. 지금은 좋아. 그래서 근데 상반기까지 일단 좋을 거예요. 경제는 또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그렇죠. 걱정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유동성 자체는 풀렸기 때문에 좋은 주식은 갈 건데 네. 지금 미국에서 어제 장 좋았는데 유통 주식 못 갔단 말이야. 아. 소비주들 못 갔어. 베스트바이는 투자위원이 하향되기도 했더라고요. 네. 지금 소비가 안 좋은 것도 그러니까요. 느껴지니까. 네.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 이어지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AI 투자는 이어질 것 같아요. 라고 말했지만
AI 투자만 이렇게 맹목적으로 계속 갈 수가 있냐? 또 그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 AI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고 할 때 AI 투자에 돈을 벌게끔 해준 주체가 지금 누구죠? B2B잖아. 그쵸? 그럼 기업이 돈을 벌어서 돈을 써야 되는데 네. 소비가 안 좋아져서 일단 내 돈을 못 쓰겠어라고 한다면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없죠. 못 벌죠. 다 좋아야 걔도 좋고 얘도 좋아야 나도 좋은 건데. 그렇죠. 캐펙스가 이렇게 이어지겠지만 생각보다 더 많지 않을 상황이 지금의 벌어질 수도 기대보다는. 있다. 네. 근데 그게 하반기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음. 그런 상황이 지금의 모순으로 지금의 딜레마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는 일단은 좋아요. 근데 하반기에도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상반기에 우리는 수익이 많이 나면 네. 조금씩 줄여나가도 괜찮다. 혹시 더 오른다고 하면 거기 욕심내지 말고 까치밥 남겨두는 것처럼 감나무에 우리 감 남겨두잖아요. 하반기는. 그런 것처럼 감 남겨두고 아니 어쩐지. 어쩐지 아니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로 음. 제가 주식시장 어떨 것 같냐고 사주를 봤거든요. 그냥 누군가 아니 사실 물어봤어. 여러분도 진짜 공감될 거야. 네. 주식이 안 가니까 주식을 물어봐요 제가 사주한테. 네. 근데 제가 그러더라고. 하반기에 돈 빼라고. 하반기 돈 빼라고. 돈 빼래 사주가 나한테. 돈 빼라고. 진짜로 하반기에 주식 돈 빼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쩐지. 우리 지방선거 한번 다뤘잖아 또. 이 말이 그 말이었네. 아니 가을쯤에 돈 빼라고 하는 거예요 저보고. 네. 왜 그런가 했네 진짜. 저는 그래서 하반기에는 큰일 났네. 약간 셀링 압력이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긴 해요. 실물 경제가 둔화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럼 하반기 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 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nvestors are eager to get back to the fundamentals of corporate earnings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식하는 분들이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fundamental. 펀더멘탈. 전쟁이 어떻게 될지 파월 의장이 또 바뀐다고 하는데 금리를 언제 내릴지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이 환경 자체 그리고 또 이런 전쟁 누가 알았겠습니까? 매크로 환경은 우리가 투자할 수가 없는 그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이런 외부 소음에서 벗어나서 기업이 진짜 돈을 얼마나 잘 벌고 또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기초 체력, 펀더멘털에 다시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펀더멘탈에 집중해야 되는데 펀더멘탈은 뭐에서 나온다고요? 돈, 투자, 기업의 돈을 조금 더 순화시켜서 실적, 맞아. Yes. 어닝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호도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실적 잘 나오니까 사야 됩니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OX. 그건 X, 그건 진짜 X다. 그럼 뭐가 뭐? 가이던스도 봐야 되고 현금 갖고 있는 것도 봐야 되고 저번에 본 아니, 이익 현금은 증가율도 필요 없어. 봐야 현금 필요 없어. 되고 일단 가이던스를 본다. 가이던스에 뭘 봐야 돼 그러면? 성장률, 성장하는 걸 봐야 돼. 성장률을 봐야 돼. 그렇죠. 비율을. 그러면 배웠잖아. 성장률 자체가 약간 둔화된다. 많이 둔화된다. 그럼 안 되죠. 그걸 걱정돼요. 조심해. 펀더멘탈에서 분명히 뭐 상반기 말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실적 좋으니까요. 내년도 실적 성장하니까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네. 그 실적에 좋은 것까지 선반에 땡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올 때 굉장히 경계해서 봐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 숫자를 더 면밀히 봐야 합니다. 실적을 그냥 겉핥기로만 보면 안 되겠네요, 진짜. 맞아요. 하반기에는. 그 실적 성장하는 것 자체로 보시면 안 되고 그 말이 정말 리즈너블한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게 변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계속 봐야 돼요. 아니 하반기 그럼 저희 그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 실적 나왔을 때 좀 분석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구타전 줄 알았어. 맞아, 무슨 소리세요? 저 그런 것도 안 해요, 저. 네네. 네, 좋습니다. 네, 필요한 질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반기 시장에 우리는 필요한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네. 질문은 AI 투자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음. 일단 AI 투자를 보면 아마존과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빅테크 중에 4개 기업이 핵심적으로 투자하는 기업 회사들이에요. 근데 네. 2024년에 캐펙스 투자가 한 2,670억 달러, 2025년에 3,810억 달러, 올해 6천억 달러 이상. 오. 네,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네. 그럼 이렇게 증가한 게 내년에도 이만큼의 증가폭으로 이어질 수 있냐? 이거는 분명히 퀘스천이 들어옵니다. 그쵸. 돈이 무한정 쏟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투자도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파이를 나눠 먹는 거지 엄청나게 파이가 뭐 더 커지는 것도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 캐펙스는 어느 정도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네. 지금이냐라고 하면 지금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표면화되면서 걱정이 되는 경우들이 생길 겁니다. 내년 이후에 성장률이 되냐.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 전력 공급이 받쳐주는 게 중요해요. 전력, 전력 얘기 많이 네. 하더라고요. 전력이 받쳐주는 속도가 이거보다 느리면 돈 쓰고 싶어! 돈 쓰고 싶다고! 부럽다. 이런데 부럽다. 뭐 LMS 네. 가서 사고 싶다고! 고객님 재고가 없어. 네. 많이 나세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네. 때문에 AI 쪽의 투자에 대한 경계감은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나치게 커지면 전력기기가 지금 그만큼의 들어올 수 있는 캐파가 안 되거든요. 네,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죠. 근데 AI로 돈을 벌 수 있을까는 지금 어느 정도는 조금 해소가 되고 있다. 엔트로픽을 통해서.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공급발 인플레이션 진짜 없냐? 라는 질문이 필요해요. 근데 하반기 식료품 가격 인상은 거의 저는 한 70% 80% 이상 들어옵니다. 왜? 첫 번째 비료 가격이 올랐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농부들이 진짜 많이 생산하는 거. 밀, 밀? 옥수수. 옥수수. Yes! 항상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옥수수만 나오잖아. 엄청난 맞아요. 옥수수. 그 무서운 옥수수 봐. 옥수수란 말이야. 네. 근데 옥수수를 지금 많이 안 심고 있어요. 아, 돈이 안 왜냐면 되나? 질소 비료가 부족하고 비싸서. 아. 그럼 질소 비료가 없이 자랄 수 있는 게 뭐냐? 그때 배웠는데. 땅을 좀 좋게 만들려면 다른 거 농사 지은 다음에 몇 년에 한 번씩 대두! 콩. 대두를 하는 거지. 네. 대두를 많이 지었대요. 오. 옥수수가 부족해. 네. 근데 옥수수가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 그쵸, 뭐, 그 동물들 사료 먹을 때도 옥수수 먹고. 사료도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과당 전부 다 옥수수예요. 네. 옥수수가 부족하면 생각보다 식료품 쪽에서 부족해지는 게 많아. 바이오에탄올 같은 경우도 옥수수를 많이 하잖아요. 오. 그래서 식료품 가격 부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음. 미국은 유가 상승도 있어요. 왜냐면 미국은 디젤 같은 걸 할 때 바이오에탄올 같은 걸 무조건 첨가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바이오에탄올 가격이 올라가면 유가가 상승하는 효과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하반기에 이런 공급 쪽의 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지금 단순히 유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유가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화학 제품이 지금 재고가 소진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재고가 소진된 상태에서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화학 제품의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화학주들은 앞으로 관심을 가주셔야 되는데 화학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가면 스프레드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공급발 인플레이션 역시나 존재해요. 그렇네요. 네, 이런 옷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가격들이 원가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우려되는 거,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끝나지 않았죠. 맞아요. 네, 관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슈퍼 301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끝날까 그분의 입은. 네, 그래서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잠재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네. 금리 인하는 적어도 어렵습니다. 금리 인상까지 제가 간다고 말 못하겠어요. 근데 금리 인하는 어렵고 금리 인하가 어려우면 이것만 버텨야지 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쓰러질 수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데 네. 경기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공급발 인플레이션 때 시장 충격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금리가 내려갈 때는 좀 시장이 오래 안 좋을 때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된다고 무조건 좋아할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렇게 시장 유동성 때문에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 들어가는 시그널이 나오는 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실제로 경제 지표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검토합니다라고 할 때는 시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명심해야겠다. 네, 시장이 진짜 안 좋을 때는. 오늘 얘기도 좀 재밌으셨나요? 네, 뭔가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 하반기를 좀 미리미리 대비해야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네, 드네요. 사주 따라서. 아니, 재밌자고 이야기를 드린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지금 걱정을 하기 때문에 미리 막 선제적으로 제가 우려하는 것들을 시장에서 반영을 해서 빨리 팔아야지 도망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빨리 도망가야지 막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염두만, 네. 염두에만 두자. 그렇죠.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좀 덜 먹어도 되지. 너무 욕심내지 말아야지. 작년에 안 들어오고 올해 초에 들어왔다 그러면 똔똔인 사람들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는 못 먹었으니까 어떻게든 악착같이 먹어야지 수익 내야지 라고 마음 먹을 수 있잖아. 그쵸. 그런 마음을 조금 줄이고 여유를 가져가시라 라는 차원에서 오늘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여유가 필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네요. 4월인데.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